카카오벤처스 인사이트 풀데이 세 번째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카오벤처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로 보고 있는 정전 심사역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많은 분들께서 의료에 대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을 알 수 있어서 저도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생성형 AI가 어떻게 병원의 혁신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의료인공지능이 이미 의사국가고시 한참점에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료국가고시는 이제 주로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0년 정도에 처음 나왔었던 구글의 매드팜은 67.2점으로 일반적인 통과 기준인 60점을 상회했었고 그 이후에 22년에 나왔던 매드팜2는 거의 사람과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국가고시를 패스했었던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문항 말고도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의학 상식에도 의료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란 쪽이 사람, 그리고 주황색이 매드팜2가 대답했던 답변에 대한 퀄리티를 평가했었던 내용인데요. 주로 보면은 매드팜2가 답변했던 것이 훨씬 더 기존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잘 담아내고 정보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히 잘 추론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비교해서 중요한 정보를 빼먹지 않고 중요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좀 더 덜 정확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준다는 것들도 단점으로 꼽히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 의사가 답변한 것 못지않은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제시했던 것을 이전부터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2년 전에 나왔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료 인공지능인데 왜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여전히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부족, 사람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이것을 누가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통합에 대한 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소재일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리드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병원은 굉장히 예민하고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도 의료인공지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도 여전히 도입이 잘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성형 의료인공지능을 병원에 도입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맥킨지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 생성형 의료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파란색이 긍정적이고 파란색이 더욱 진해질수록 더 높은 가치, 효용을 느낀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58%가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좀 더 긍정적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보시면은 프로바이더, 즉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서비스 앤 테크놀로지 그룹, 기술 회사 간의 간극은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 하지만은 2배 또는 4배 이상의 효용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 라고 말한 반면에 기술기관에서는 우리 또는 주변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4배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헬스케어 기술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효능을 주고 어떠한 가치를 와닿음으로써 참여와 지불 의향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고민해 볼 내용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번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공고하게 나눠져 있던 역할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업무 범위를 재정의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벤처스에서는 생성형 의료인공지능 그리고 일반적인 의료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간을 보조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축, 그리고 주어진 룰 안에서 제공하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공한 것, 이렇게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인간의 해석으로는 알 수 없는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한 것을 AI Enabled. 그래서 진료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 AI 이미지너와 컴패니언.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인간의 우리가 주어진 룰 안에서 변주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보조할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대체하는 것을 AI 에이전트, 그리고 보조한 것은 코파일럿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이 병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면은 왼쪽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서는 내시경 시술할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병변이 보일 때 이 병변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피해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관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AI Enabled가 됩니다. 오른쪽 위쪽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영상 사진 보았을 때 비슷한 영상을 많이 생성해줘.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모델을 빌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이 AI 이미지너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조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 의무 기록이라든지 정보를 통합해서 이 사람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칼륨 혈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의 임상결정 보조 시스템, 그리고 가장 오른쪽의 아래로는 우리가 어떠한 영상을 보았을 때 이 영상에 대한 판독문을 거의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동화하는 판독문, 이렇게 크게 4가지가 큰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음에 모달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떤 것이 리드를 하게 될지 저희가 생각하는 테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멀티모달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다차원적이죠. 저희가 임상 기록도 보고 환자의 설명도 듣고 비디오 그리고 웨어러블 데이터 기기 그리고 유전자 시퀀싱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다룹니다. 때문에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차원에서 멀티모달 입력이 가능해지면 의료인이 일하는 방식을 더욱 가깝게 모사하고 또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실제로 의미 있는 사용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황을 통해 맥락을 캐치하는 제품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리드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영상을 하더라도 이 영상을 의뢰하는 이유, 그리고 이 영상 통해서 보고 싶은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 이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런 검사를 했는지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같은 나이고 같은 성별이고 같은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과거력 그리고 지금이 어떤 계절성이라든지 이 주변에 어떤 질환이 돌고 있다든지 이런 현재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임상적인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시행한 검사이고 나는 이런 정보가 원해 라는 원하는 해석을 요구할 때마다 이 AI는 다양한 QQ를 빠짐없이 습득을 모두 해야 하고 이 Q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분류해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실제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카카오벤처스가 생각하는 의료회사의 생성형 AI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져갈 수 있는 테마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혁신적인 파트너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인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료 인공지능을 특정 질환,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걸 평가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지능으로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새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어떤 용도에서 특정 질환에서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또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정확도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허가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당연히 LM을 느끼셨다시피 하나의 특정 용도가 아닌 수만 가지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답변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는 암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암, 폐렴, 그리고 폐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해서 이것이 안전하고 효용성이 있는지를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도 우리가 만약 의사 한 명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계속 연수를 받고 보수 교육을 받듯이 인공지능도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카카오벤처스가 생각하는 의료회사의 생성형 AI에 대한 테마였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